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올 초에 결혼 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상냥하다가 사람이 진정이 어려워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싹 바꾸는 걸 보니 정말 기이한 일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저희 집 어려운 것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시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한 방을 먹였어요. 전 남편인 그 사람은 자기 행동에 후회하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아서 무시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남편과 그렇게 오래 사귀지는 않았어요. 와인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마시는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모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저를 아주 편하게 해주었고 다정했어요. 저를 보러 온 것 같다는 낯가림이 있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처음에는 오글거린다고 좀 피해보았지만 워낙 저한테 잘 해주다 보니 그걸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이고 사귀기 시작했죠. 저는 딱히 좋아하는 스타일도 없었고 사람 자체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안이나 학벌 같은 것을 따지지 않았고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모습에요. 그거 하나를 보고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결혼은 우리가 사귀고 3개월이 좀 지나서 나온 거예요.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해? 성훈 씨, 나 그렇게 잘 알아? 아니잖아. 그런 건 결혼해서도 차차 알아가면 되잖아. 진영아, 나는 진짜 너랑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눈 감아도 너만 떠오르고 일할 때도 계속 내 모습만 아른거려? 나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넌 내가 그 정도로 좋은 건 아닌 거지? 그래도 우리 같이 살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 정말 닭살 돋는 말들이지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엄마와 이모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알려드릴까요? 우리 집에서는 아버님이 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그 후에는 엄마와 나 둘만이 살았어요. 엄마는 여자 형제만 있는 집의 첫째였는데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친가인 외가와 더 가까이 지내왔어요. 이모들이 다 같은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둘째, 이모와 셋째, 이모의 집이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와 막내 이모만 한국에 남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사업을 하셨고 막내 이모는 엄마의 부재 시 가사 역할을 하며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우리 집과 막내 이모 집은 서로 누구의 집이라 할 수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지냈어요. 저도 형제가 없어서 혼자였고 막내 이모의 딸도 외동이기 때문에요. 두 사람은 친자매처럼 지내던 중 도외모도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저도 매우 외롭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런 외로움이 몇 년 동안 계속되던 중에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사실 제 결혼을 반대했어요. 특히 이모는 정말 결혼을 해야 한다며 많이 반대했었죠. 그 이유는 이모가 남편 집안을 살펴본 결과 남자에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동유럽 쪽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와 사업을 하다가 못 갚게 되어 몰래 사라진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아이들을 아빠처럼 믿고 결혼 자금을 빌려준 뒤 결혼이 해체될 뻔한 사태도 있었죠. 세트 타임아웃. 그래서 그런 집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가야겠어. 이모 걱정은 알겠는데 그건 성우 씨 아버지가 그런 거야? 성우 씨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건 아니고 말지.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퍼뜨렸을 수도 있고 요새 가짜뉴스가 많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잖아. 진영이니 말이 맞다. 근데 엄마는 그런 거 아니어도 너랑 그 애의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응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게 걱정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 낯선 곳으로 시식하는 거 싫어. 저희 집도 그렇고 이모들도 아빠 쪽도 다 잘 사는 편이에요. 돈이 부족한 적 없었고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자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학 때에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남편은 그다지 좋은 형편에서 자라진 못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학교 등록금은 제가 벌어서 다니느라 힘들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노닥거리며 살지 않으셨어요. 재산이 많아도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그 재산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빠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집안에서 잘 하셨지만 본인이 노력하고 파고들어서 우리 집을 이 정도로 사게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엄마가 그걸 이어받아 더 많은 것을 만드셨고 부자들의 돈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시기를 바랬더라고요. 부모님은 인생을 바쳐서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른 상황이라 보니 엄마나 이모의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저는 결혼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굳게 믿었고 남편의 마음도 신뢰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엄마와 이모가 자기를 계속해서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였어요. 그런 노력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았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 자기 치료비는 물론이고 상대방 치료비까지 전부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물론 보험을 들었지만 이래저래 들어갈 돈이 많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주 어렵게 이런 말들을 털어놓았고 집 살 때 돈을 못 보니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두 말 안 하시고 24평형 아파트 하나를 사주셨어요. 우리 둘 다 회사 다니기 적당한 곳이고 앞으로도 부동산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아, 정말 죄송해요. 어쩌지, 내가 인사드리러 가야겠어요. 엄마는 다음까지 이모하고 동네를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그쪽에 투자하는 곳이 있대요. 둘러보러 간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하고는 엄마한테는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괜찮아. 너랑 결혼하기로 했으면 성은이도 내가 자식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희가 사는데 불편 없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 결혼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엄마가 그래 주시면 돼요. 알았어. 그런 식으로 우리 결혼했고 남편은 엄마에게 정말 잘 해주었어요. 신혼 초임에도 시부모 집에는 찾아가지 않고 친정에만 들렀는데도 엄마께 안부를 물어보고 직접 점심도 차려주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결정했을 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심을 모두 없애고 엄마는 남편이 정말 어쩌면 잘했는지 싶어 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감정을 자주 표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이모는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지켜보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래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좋다고 했어요. 결혼 후 5개월쯤 되었을 때 엄마의 회사가 추진하던 재개발 지역의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었고 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공사를 진행한 회사에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어흥벙벙해서 정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회사에서 지금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라면 회사가 망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는 얘긴 거야. 세상에 이게 어떤 사태인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가 잘못됐는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 엄마가 뭐 하고 있어? 괜찮아. 엄마가 정신이 없지? 지금은 처리할 일이 많아서 돌아다니니 좀 기다려봐. 괜찮아지면 너희들을 불러.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이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진영아네 엄마 알아. 너희 언니가 이런 일을 처음 본다고 했어. 병원에서 링거한테 맡긴 후 돌아왔는데 그저 잘 먹고 있어. 푹 쉬어야 돼요. 너희들이 와서 마시는 것도 좀 해드리고 위로해 드리려고 하죠. 저는 그 말을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전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아프신 거죠? 사업하다 너무 힘드셨나 봐요. 일을 어째 장모님이 이럴 때 뭐 드시는 게 좋아요? 체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알아 놓으신 거죠? 그게 엄마 회사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뭐라고? 회사를 넘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부터 편안하지 않는 느낌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당시에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가 공사하려고 재개발 지역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묶여버렸대요. 그러면서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돈을 물어줘야 할 것도 많아서 아무튼 엄마는 회사에서 손 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뒤로 물러나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모습이 확 바뀌던 건 잊혀지지 않아요. 이모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엄마를 위로해준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하셨어요. 같이 가자고 하시니 장모님은 돈 한 푼도 없는 거란다. 말이 안 돼. 지금까지 한 사업 세월이 있으니까 아닐 테지요. 그래, 그 회사에서 손을 뗀 것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가셨으니 얼른 가봐야 해요. 아니야, 돈이 얼마나 드는지가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든 살게 되는 게 아니야. 내 수중에 중기가 있는 거랑 없는 게 얼마나 다른지 알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엄마보다 돈 걱정이 더 많이 된다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돈이라는 것이 그런 식인가라고 생각해요. 한번 떠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하나 뭐랄까, 어찌 이런 일이 있나요? 정말 남편이 화나신 것 같은데 거실을 오왕저왕하며 거리를 지키시더군요. 저는 그것이 너무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돈을 버는 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이 더 중요한지요? 어쨌든 일단 엄마에게 가보자.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봐야겠어요. 됐어요. 너 혼자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혼자 가든지 말든지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일지도 몰라. 성우 씨,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제대로 들었는지 귓가가 열려 있네. 너 혼자 가라고 하려고 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지 정말로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올바른 사항이 거주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야, 그래도 골프 회원권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거지. 이건 연애에 억단위 회원권이 있는데 돈은 이미 다 낸 거니까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 정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엄마랑 이모가 가는 골프 클럽을 너무 부러워해서 엄마가 회원권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원해준 엄마의 걱정은 안 되고 자기가 골프를 해온 건 사용하지 못할까 봐 그것에 불안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생소한 모습에 도망치듯 집을 나와서 친정에 엄마를 보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 맞아. 문제는 돈인데 돈 너도 참 너다. 내가 받을 유산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답을 하지 않고 엄마 집에 들어갔어요. 이모는 저를 반겨가며 계속 현관을 돌아다니다가 김서방은 함께 오지 않았어? 하고 물었어요. 오늘은 늦게까지 일을 해서 빨리 돌아와야 돼서 얼른 나라라도 만나려고 왔어요. 제가 뭔가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는 자음, 너도 조금 쉬고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당신도 좀 쉬고 나는 이모와 얘기하며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받은 충격이 크다 보니 안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엄마는 자다 깨면서도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좀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서방은 집에 있나요? 무슨 일이야? 아, 오늘은 회사가 정말 바빠서 나를 위해라도. 엄마가 제대로 돌봐주기를 바란 말에 엄마는 쭈그리고 있었다가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리며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방금 나한테 한 말 진심 아니었어요. 성은 씨도 놀라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뭐 한 사람인 나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가지고 결혼을 생각했겠어요? 너희 집에 재산 없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다른 여자를 잡아 결혼할 텐데요. 작가도 안정적이고 자금도 탄탄하며 몇십 년 된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게 뭐야? 완전 실망했어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왜 기분 나빠? 너한테 속은 건 없어요. 너와 함께 모임에 나왔다는 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을 뿐더러 너와 결혼한다면 더욱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것도 진심이야? 돈이 있으면 그게 다 가능하니까 내가 돈 이야기 빼놓은 거 말고는 잘못한 것도 없고 딱히 널 속인 것도 아니야.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의 배경이나 학벌, 돈 같은 게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배경과 돈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우리 집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후 남편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는 눈만 마주치면 성질을 냈고 저한테 알짱되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소리까지 쳤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시어머니는 저더러 어디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나랑 너랑 전화통화도 하고 싶어. 성훈이랑 집에 오지 마라 아느니까. 각방서 부정 탈까 무섭다. 예, 저는 그 문자에 아무 답도 안 하고 퇴근 후 친정으로 가졌어요. 답해봤자 좋은 말도 안 돌아올 테고 통화도 하고 싶지 않다는데 문자를 보내면 좋아라 하겠나 싶더라고요. 진정에 가니 엄마는 또 남편을 찾더라고요. 제가 엄마와 통화라도 해달라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을 속으로 결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신뢰가 깨졌고 그쪽도 저희 집에 더 볼 일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정말이지 엄마랑 이모가 말릴 만큼 심각하죠. 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는지 제 결정과 더불어 사람을 믿은 마음이 너무 야속하다고 남편은 늦게 집에 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거실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나한테 부정 탈까 봐 떨어져 살겠다면 그게 같이 사는 거야. 그냥 이혼해야겠다. 나는 내가 이혼 안 해줄까 봐 겁도 먹고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는 또 깔끔하네. 고맙다. 근데 내가 내일부터 보름 동안 출장이 있어.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넌 오자마자 도장이나 찍어. 근데 집반은 내 것이다. 왜? 이 집 너네 집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준 거야? 근데 이거 반을 왜 너한테 줘? 너 진짜 미쳤구나. 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것도 모르냐? 내가 너네 집 탄탄한 줄 알고 결혼했다가 이렇게 피를 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결혼하고 좀 잘해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쓴 돈하고 시간, 결혼해 보낸 허송세월 다 어떻게 돈으로 갚을 건데? 너 진짜 이렇게 나올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너네 집 알릴 텐데 이거라도 조용히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 비싼 변호사 쓸 돈도 없는데 괜히 망신이나 당하지 말고 너는 나랑 지낸 시간하고 결혼했던 걸 다 돈으로 계산해. 아, 너 진짜 인간 말 안 되구나. 후 기가 차네. 너 결혼이라는 게 다 비즈니스야? 서로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하고 사는 거라고. 그러면 너랑 너는 못 살게 됐고 나는 너한테서 받을 게 없어졌으니 그동안 보낸 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는 거지. 당연한 것이죠. 너와 나가 빨리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가면 갈수록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만 짓는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짐을 대충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이모와 엄마는 왜 갑자기 왔냐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이 보름 동안 출장 가서 혼자 있기 싫어서 왔다고 말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름 동안 엄마 옆에 있으면서 엄마 몸을 돌보고 나 또한 엄마와 모의 도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배신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죠. 보름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집으로 가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면세 전 명품이라는 명품들이 다 쓰러져 있어서 거실에 한가득 아주 전시를 해놓았다. 남편이 도장을 찾는다며 방에 들어간 사이에 보니 여성용 가방이나 구두, 스카프 같은 것들도 꽤 있었다. 남편은 도장을 갖고 나오다가 쇼핑백 안을 보는 나를 보며 다 우리 엄마 것이니까 관심 꺼라. 너랑 너희 엄마나 이모는 지금까지 이런 것 많이 쓰고 다녔을 거야? 이제는 나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전부 다 해드릴 거야? 너한테 이럴 만한 돈이 있어? 설마 이 집 팔면 나눌 돈 생각해서 이것을 다 산 거야?
봤어? 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하지 말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가져가 하며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리는 것이었다. 걸어봤다. 그랬더니 바로 뒤쪽에서 무언가를 내 뒤통수에 툭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호텔에서 주는 슬리퍼가 떨어져 있었다. 엄마, 갖다 들어가야 돼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상황과 내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졌다. 그래서 너 이혼하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아마 내가 망해 줄 알았을까? 더 이상 손님 다루기를 그만두고 현실적으로 살아가세요. 남편 때문에 속이 다 뒤집힐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기에 있고 나가는 것이 잘못한 것 같았다. 그렇게 느끼며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거실에 있던 쇼핑백을 쥐어펴니 제가 실수한 것을 또 하나 발견했다. 밖으로 집어버렸어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천박하게 진짜 그만두지 못해 여기. 아직은 내 집이야. 엄마가 내 명의로 샀으니까. 근데 왜 내가 이 집에 있고 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가? 엄마 집에 가든지 호텔에 가든지 알아서 해. 저는 남편 방에 들어와 가방을 챙겨 밖으로 집어버렸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남편은 그제야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현관 앞에서 물건을 챙겼어요. 그래, 저는 그런 남편 보란 듯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와 울어말았어요. 남편과 정말 잘 살 줄 알았고 남편도 저처럼 학벌이나 배경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결혼한 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가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말에 바로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보니 정말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을 두드리며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제 짐을 챙겼어요. 그 인간이 있었던 곳에서라도 쉬라도 빠져나가고 싶었거든요. 짐을 챙겨 차트렁크에서 목욕하고 회사에 갔다가 친정으로 퇴근했어요. 물론 신혼집 아파트 비밀번호는 바꿔두었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그 인간이 들어오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모는 엄마가 걱정돼서 온 줄 알았는지 반갑게 맞아주시며 저녁을 차리셨어요. 엄마가 그래도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김서방은 출장에서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나는 약간 집중이 되지 않아서 난감해요. 회사를 찾았다고 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게요. 저는 대기업에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다니고 있었고 현재 엄마 회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쪽 일이 진전될 기미가 없었고 리스트 개발도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계약했던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꿔서 계약을 해지하고 엄마 회사랑 일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 이름만 걸어 두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됐다. 엄마 회사가 또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새로 시작한 게 잘 되지 않고 아빠가 남긴 것을 처리하게 되면서 내가 좀 속상해졌어. 근데 그 책에 발목 낀 것도 언젠가는 풀린데 더 나아지는 것뿐이라고 해.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니 지금은 대표를 바꾸고 제가 물러나 있습니다. 아빠께는 미안하지만 그 회사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서 명확히 지지 않게 전환하고 해외 시장에 줄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엄마가 그곳에서 손해를 보신 돈을 갚느라 완전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김서방 때문에 상황이 변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의 비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골프클럽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김서방이 내 이름을 이용하여 무슨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들어보니 그것은 실체가 없는 회사인 거예요. 사업 내용도 모호하고 알아본 바로는 그 회사는 이름뿐이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사업도 없이 그냥 내 이름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일을 꾀하려는 것 같아요. 거덜하고 내가 이거 우리 딸이 잘못 엮였다고 생각해서 걱정했는데 마침 공사 진행 중인 곳이 재개발로 묶여서 이래저래 골치 아프지만 나는 그것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 김서방, 나는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잖아. 그뿐만 아니라 내 전화도 안 받았단다.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너랑 이혼할 거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엄마,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 내 전화도 안 받는 놈이 너랑 살겠다고 하겠니? 저는 엄마와 이모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말하는 도중에 울음을 터뜨렸고 이모는 남편한테 당장 가겠다며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는 걸 엄마가 말리느라 애를 쓰셨죠. 그러지 말고 우리 방법대로 헤어져 주자. 그게 좋지 않겠어? 김서방이 우리 건물이 있는 건 모르지만 그 건물에 있는 일식집으로 좀 불러내.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남편을 강남에 있는 일식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왜 바쁜 사람 오라 말아야 하는 거죠? 이혼 서류는 제출했어요. 일을 처리하면 한다고 했던 일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 치사하게 집 비밀번호를 바꿨더래요. 유치해서 정말로 야반 뭐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제안한 대로 위험한 일은 못 할 거예요. 그 집을 팔아서 절반은 내가 갖는다는 마음이야? 내가 뭘로 인정하시나요? 너희 엄마 차 사고 내고 돈이 없어서 다시 엄마가 도와주는 건데 내가 무슨 자격이야? 너 이제 보니까 머리도 나쁘신 것 같아요. 돈이 사라지면 지능도 사라지잖아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로 기억되는데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으면서 질질 끌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 변호사를 넘치게 쓸 동안 남은 돈이 아직도 있는 너는 왜 그런 척을 하고 싶어 하나요? 자존심이랑 뭐 관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적당히 해야 돼. 꿈에서 깨라고. 너는 더 이상 부자책 공주가 아니야? 나 부자책 공주. 그래, 배가 누를까? 어차피 직원이 와서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했어. 남편은 계속 내게 빈정대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그때 사장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하는 말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보니 난 아무 말도 할 줄 몰랐어. 아유, 우리 진영 씨 왔네. 어머님은 잘 계시세요? 우리 소문 다 들었어. 동남아 리조트 하신다며 잘 됐네. 진영 씨,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말만 해. 뭐든지 다 해줄게. 아니에요, 사장님. 좀 이따가 엄마랑 이모 오시면 그때 주문할게요. 그렇게 사장님이 나가고 난 남편은 겨우 입을 열더군. 이게 무슨 소리야? 동남아 여기 사장하고 너희 엄마랑 아는 사이야? 여기 건물은 우리 엄마 소유이다. 그럼 너희 엄마의 것이지. 상황이 괜찮지 않네. 그건 그런 문제고 이건 우리 엄마의 거 맞아. 내 머리가 정말 나빠 보여서 설명해 줄게. 우리 엄마의 회사가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을 왜 그대로 둘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건물이 왜 그렇게 잘 유지될까 생각해 본 적 없었지? 그건 우리가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엄마의 회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맞지만 동남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황이고 아직도 우리 아빠가 남겨준 유산이 꽤 있어. 그래서 내가 널 불렀어? 내가 그 집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 이해했지? 이제 가봐, 진영아. 일단 우리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보자. 무엇을 다시 차분히 생각해야 할지. 너, 우리 엄마 이름은? 골프클럽에서 투자자를 모았다며 하는 회사의 이름을 아는 명함이 파고 있지만 말 같지도 않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너를 보고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사기라고 하고 있어? 너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겠지? 그래서 그 집 한식을 나누는 건 없던 일이야?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진영아, 잠깐만. 나 다시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때 우리 개인실로 엄마와 이모가 들어오셨고 엄마보다 이모가 먼저 남편에게 삿대질을 했어. 생각할 시간? 뭘 생각할 시간이야? 웃기지 마, 나가.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이모님, 오세요. 잠깐만요. 제게 해명할 시간 좀 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테이블에 서류를 하나 툭 던졌어. 이거 자네가 내 이름을 팔아서 사인하고 다니는 사업계획서. 골프클럽의 내 지인. 하나 없을까 봐. 크로구단 요자네. 아주 간이 크던데 쓸데없는 쪽으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골프클럽에도 내 해외 사업이 진척되는 거 자네 귀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아무래도 자네가 내 딸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엄마의 불같은 호령에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나 살려라 도망을 갔고 저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며 속상해하며 달랬어요. 나중에 남편은 계속 전화를 걸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진영아. 내가 경솔했어. 나는 물론 돈도 생각했지만 내가 싫었으면 나랑 결혼한다고 했겠니? 그렇잖아. 나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나 좀 돌아봐줘. 저도 거기에 문자를 보내려고 했어. 너에게 보냈어? 내 지능이 진짜 나쁜 줄 알아? 그래서 사랑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야? 너 분명 그랬어? 결혼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한 그 시간들, 결혼 생활한 세월이 다 아까워서 돈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직접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뭘 해줘야 하는지 몰라. 너가 솔직하게 말해. 우리 집안은 망해가니까 너희 아버지 친구들하고 친척들이 돈을 끌고 해외로 간 일을 몰라서 당황스러웠어. 난 그런 얘기를 믿어보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 부모는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너를 보면 너희 아버지랑 비슷해 보이더라. 어머니도 그래? 나한테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말고 너희 엄마랑 명품을 입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나중에 하자. 나보자 그러자 조금 후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돈도 돈이다 마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니?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누구더라 사기라는 소리를 해? 사기라면 우리도 사돈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겠어?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저희 아줌마 집안 어떤지 다 안다고요. 사기와 아줌마 아들을 우리 엄마를 팔아서 있지도 않은 사업 계획서로 돈을 끌어먹으려고 한 것이 사기예요. 그리고요, 아줌마 아들에게도 말 좀 전해주세요. 우리 엄마랑 무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마 다시는 결혼 가지고 장난을 못할 것이에요. 결혼 정보 회사마다 전부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고 이미 그 인간을 회사 윗선에 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줌마가 밥그릇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퇴근하여 친정에 올 때 저를 막아섰다가 무릎을 꿇고 싹싹 닦으며 진영아, 내가 정말 평생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말자. 나한테 한 번만 받아줘. 내가 내게 잘해준 것 알잖아. 나 평생 그럴 수 있니까? 내가 진짜 장모님을 꼭 순종할 테니까? 아니, 정말 순종하며 다니겠어? 제발 부탁해. 나 이대로는 못해, 지영아. 네가 계속 이러면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너희 엄마가 내게 네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부정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 아니면 경비원 아저씨들을 불러. 그래, 고 했다. 혼자 있는 와중에 돌아왔을 때는 오랜만에 맞닿아 출근하시려는 엄마와 이모를 붙잡고 혼란을 일으켰어요. 뒤늦게 나오게 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장모님을 놀리지 않겠어요. 어리석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어딘가 있었던 이모가 유리잔에 가득한 물을 가져와서 그 사람의 머리를 퍼붓고 처리했어요. 그만하고 어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했어요. 그나마 우리 진영이 보려 해서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인정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저에게 언어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혼 소송에서 이김을 얻었고 그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 탈탈 털리고 나니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사업도 잘하시고 계시고 저는 엄마와 이모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와 이모는 지난 일들은 다 잊고 더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완전히 떨쳐버릴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사연을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은 엄마와 함께 지내며 제 인생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되길 바랍니다.
가득합니다.